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CPI 발표 다 보셨을 거예요. 발표가 된 직후에 시장 검사를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았다. 타격이 적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비트가 장중 8.8%까지 올라갔습니다. 3,400만 원이 넘어갔다 왔는데, 갔다가 밀렸죠. 종가로 보게 되면은 종가가 이제 3,249만 원에 3,200만 원 돌파가 돼서 끝났습니다. 2.5%에 끝이 났고, 그러면 이게 밀린 게 CPI 발표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좀 얘기를 하고요. 현재 3,200만 원 돌파 마감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돌파가 되었습니다. 마감으로 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단기 저항 3,300과 3,500만 원 도달을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좀 헷갈리거나 어려웠는지 아니면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지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제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면 3,200 기준으로 돌파가 되면 따라 붙고 밀리면은 밑에서 매집해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요렇게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좀 들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비트 8.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왜 빠졌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이제 3,200 돌파되는 거 보고 와, 잘 간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제 내용과 이어가지고 자, 3,200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리가 되겠죠. 3,200이 오늘 종가로만 좀 보겠습니다. 종가가 3,249만 원이죠.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3,200이 돌파돼서 끝이 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눌림이 나올 때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샀는데 바로 빠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그동안의 흐름이 1월부터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 계속 잘 올라갔어요. 한 달, 두 달 잘 올라갔는데 3월 오면서 좀 주춤하다가 갑자기 한 3일 전부터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때 보게 되면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단기 저항을 돌파시켜준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이때 하락했던 거를 빠뜨리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리면서 요 밀렸던 하락을 누군가 거대한 자금으로 사들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어제 왜 눌렸냐? 이렇게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슈를 떠나서 차트적인 분석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 3,3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3,500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니까 단기 저항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1차가 정말 적게 갔으면은 3,200 뚫리고도 적게 갔으면은 한 3,300 정도밖에 못 가겠다 했는데 어제 3,447만 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의 거진 뭐 3,500 찍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300도 돌파가 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00 어쨌든 300은 가뿐히 돌파가 됐기 때문에 3,500이 대체 뭐에 대한 값이길래 여길 저항으로 보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큰 저항선입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2021년도 돌파 됐다가 조정받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붕괴됐던 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때 첫 돌파가 되면서 상승 만들어주고 밀렸을 때 지지해준 값이 3,500선입니다. 그리고 붕괴가 되었을 또한 위험했던 당시 자리가 3,500원, 3,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다 빠지고 나서 여기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3,500 딱 못 찍었는데 얼추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3,500이 약간 이탈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3,500은 아니고 많이 밀렸던 때가 3,400이죠. 그래서 3,500 근처 왔다라는 거는 저때에 대한 저항값이 좀 적용이 됐다. 3,400에서 요 자리가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쉽게 돌파하진 못하는 구조였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약간 나오거나 아마 3,200까지는 눌려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또 경우의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눌려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탈되면 어떠냐? 완전히 매집 기회입니다. 이거는 어제 이어서 매집 기회를 다시 보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폭도 다시 만들어 놨고 어제 보게 되면은 비트 8.8%에 비해서 솔직히 못 가지 않았냐? 못 갔어요. 많이 간 애들이 누구였죠? 룸내가 제일 많이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투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룸매는 당분간 못 가겠다. 야중에 올라갈지언정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 싶어요.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코인이고 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갔어요. 대신에 많이 갔다기보다는 앞전 정고점 근처까지 도달을 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스레스도 18% 올라가고 장중에 20% 넘어갔지만 그냥 요 정도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피르마도 마찬가지 10% 정도. 그래서 비트 이번에 이더도 사실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더도 돌파는 나왔는데 1.5에 끝났어요. 장중에는 뭐 한 3%에서 4% 정도 나왔고 비트가 제일 강했거든요. 얘 이하로 다 못 갔는데 나머지 애들을 어떤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라고 일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약 조정 비트코인이 또는 약 하락이 되었을 때 다른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쵸?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올해 1월달 그죠? 비트가 방향만 딱 돌아서서 올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선수치고 갔던 애들이 누구였어요? 알트 애들. 그죠? 별로 안 세게 올라갔어요. 세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비트는. 그쵸? 여기 올라간 거 보면은 뭐 5%, 4%, 2%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트들은 난리가 났듯이 지금도 상황이 바뀌어서 그냥 메이저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그 후에 약하게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이 부각이 될 거다. 사실 얘가 여기 8.8 올라갔을 때 알트 애들하고 준메이저 애들도 비실비실 했거든요. 근데 밀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알트 애들하고 조금 시총 낮은 애들이 위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눌리고 있는 거에 대한 흐름은 중요치 않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거를 애매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그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확한 돌파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남들은 대략적 예측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돌파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눌릴 때 매집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쁘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하고 해외하고 차이점이 국내는 돌파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돌파 확정이 되었고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돌파가 미확정이 되었어요. 단기 저항으로만 좀 본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해외가 먼저 뚫었는데 이번에는 국내가 먼저 뚫었네. 그렇죠? 네, 하지만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탈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잡히고 있지 않다. 설령 밀린다고 할지언정 3,200에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요 정도 한 3,1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CPI도 뭐 어차피 잘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고
금리도 지금 뭐 0. 그죠? 5. 이거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쏙 들어가면서 0.25로 지금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유지하겠다. 올리지 않겠다. 그냥 동결. 지금 동결을 할지 0.25로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0.5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령 0.5가 된다고 해도 지금 상황 경제 분위기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악재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얘기했듯이 흡수를 잘 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저항을 다 찍고 밀렸기 때문에 3,200원 돌파는 했고 단기 저항을 갔다 왔는데 이럴 땐 뭘 한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설령 만약에 3,400이나 진짜 3,500이었으면 매집 못하죠. 많이 가버려서. 다행히 눌려줬잖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 뭘 산다? 비트 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비트 많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코인들로 넘어가서 공략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샌드박스다. 자, 밀리고 많이 갔나요? 많이 안 갔어요. 한 10몇 프로 정도? 15% 정도 올랐나요? 이거 다예요. 그쵸? 전체적인 캔들 보면은 많이 갔다가 고점에서 밀리고 약반등. 다 거의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싸게 공략할 수도 있고, 밀릴 때 더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눌릴 때마다 매집을 좀 해서 가자. 3,200 돌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